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반응이 좀 약간 오늘 감독님 오늘 저 나오신 게스트가 귀인이 네, 굉장히 묵직하신 분이라 제가 예. 네, 오늘 조용히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옐카 스튜디오를 방문하신 옐카가 키운 감독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야. 뭘 누가 키우긴. 취임 5년 만에 네. 한국 시리즈 다 진출. 우승 3번, 준우승 2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입니다. 예. 저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푹 들어오네요. 네. 배영수 등판 의도된 건지. 배영수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마무리를 위해서 등판을 시켰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김태형 감독 노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시려고. 네. 본인이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영수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창문들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먼저 나와야죠. 우리가 잘해서 코리안 시리즈를 이기는 마지막 경기에 영수를 어떻게든지 한 경기 한 타자라도 꼭 내보내고 은퇴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 근데 사실 애매했거든. 이게 뭐 내가 의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 근데 결론은 이것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그렇죠.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거 봐, 제가 그랬잖아요, 배영수 선수한테.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2015년에 그 초에 시즌 앞두고 옐카 출연하셨을 때는 김태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떠시던가요? 그냥 뭐 정신 없어서 가서 뭐 인사하고 언론사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감독 되니까 별걸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와, 근데 5년 동안 사실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는 동안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어우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지난 5년 동안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건지 감독님 느끼시기에는.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 아니라 2년 연속 준우승하고 어쩌다 준우승 2번 했다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팬들이 기대치가 이제 높아졌고 또 그만큼 더 이제 사랑하는 거지. 선수들 정말 더 잘했으면 하고. 근데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고 사실 뭐 선수들이 우선 잘했고 그다음에 감독으로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감독들이 겸손한 게 트렌드더라고. 보니까 뭐 선수들이 다 했죠. 나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그런 줄 알아. 뭐 어떤 비결이라고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죠. 비결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144경기를 하면 항상 뭐 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사실 버리는 게임은 과감하게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감독이 힘든 게 저도 잘 져야 되고 요즘은 이겨도 잘 이겨야 돼. 나는 우리만의 야구를 한다는 게 그게 사실 팬들을 위한 야구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질 않고 시즌 1년을 끌고 가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했을 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뭐 한 5점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선수 빼고 막 더 줘서 10점 차이 나고 이러면 난리 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아니 근데 형님 저희가 편하신 건 알겠는데 말씀하실 때 너무 말씀을 짧게 하세요 지금. 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라서 좀 존대어는 사람. 저희한테 말씀하시듯이 아니지 그거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자로서 우려가 돼가지고. 네. 아니 사석에서는 신경 안 쓰시니까. 아니 사석에 지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속으로 감독님 이거 줄타기 방송인데 약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뭐 편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이게 약간 뭐 이게 폭은 크지 않았지만 약간의 롤러코스터가 있었잖아요. 3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이제 팬들 사이에서 있을 정도였으니까 언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한데. 우승의 순간이죠. 마지막에 제일 짜릿한데
시즌 막바지에 사실 중간 정도에는 우리가 4위도 LG가 막 쫓아왔다고 한 2게임 반인가? 네, 맞아요. 그때도 그냥 항상 내가 우리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계속 봤지. 계속 보면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갔는데 후반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 선수들이. 조금 투수들도 다시 윤명준이가 형범이가 좀 안 좋아질 때 명준이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그 형범이 역할을 명준이가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또 거의 시즌 막판에 또 현승이가 푹 쉬다가 와가지고 좋더라고요. 푹 쉬다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제 좀 잘 맞아가면서 후반에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경기가 좀 많아지니까 근데 사실 뭐 1위를 하고 뭐를 떠나서 사실 2위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여기서 깜짝 질문. 10월 1일에 정규 시즌 1위를 극적으로 확정을 지으셨잖아요. 1위가 안 됐어도 V6가 가능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정답이죠. 제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시즌을 치르면서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가장 고마운 선수와 가장 미안한 선수 한 명씩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실지. 뭐 사실 감독은 그래요. 감독은 선수한테 나도 끝나고 뭐 미안하다 뭐 하지만은 프로 세계잖아. 프로의 세계는 고맙고 미안한 건 없다라고 말아. 솔직하게. 예. 예. 본인들이 프로 선수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몇 번이고 한 선수는 이제 우리 주장 오재원이지. 왜냐면 예. 사실 재원의 성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장으로서 사실 팀을 맡아서 정말 바닥이었잖아. 일할 몇 푼. 네. 경기를 못 뛸 때 주장이 팀을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제 2군 가서 편하게 타격 감을 좀 잡아라 했는데 2군 가서 이제 방망이 친 거 보면 뭐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2군, 1군이 뭐 2군 가서 투수가 공이 뭐 좀 쉽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이건 심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재원이는 그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아. 그렇게 그래도 뭐 2군을 내리니 많이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올해 FA고 2군 내려가면은 그렇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주장이니까 1군에서 있고 애들 좀 하고 니온 하다가 또 되면 나가고 그 대신 FA 있고 너 개인 기록이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팀을 이끌어라는 얘기를 내가 차마 얘기 못 하겠다라고 그랬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원이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표정이 조금 좋아지면서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됐다. 그리고 사실 주한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1차전부터 사실 재원이를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 경기 할 때도 타석에 그냥 서 있기라도 해서 계속 끄집어냈다고. 근데 본인이 타석에서 아직 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1, 2차전에 이렇게 주한이 나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주한이도 잘하고 있지만 재원이가 뭔가 나가서 좀 수비 쪽에서 수비가 무너지면 투수도 같이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비라도 좀 탄탄하게 가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너무 잘해줬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재원이한테는 좀 미안했던 거지. 미안했고 가장 고마운 선수는 뭐 다 잘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세혁이 같은 경우는 박세혁 선수. 에이. 제가 포수잖아요. 네. 사실 포수 감독 밑에 포수 배트볼 코치 힘들지. 까다롭지 뭐 다 보이는 힘들지. 근데 그 풀타임 거의 정말 어디 몸 안 좋다는 소리 하나 안 하고 그걸 다 소화해낸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스러워. 그러니까 세혁이는 고맙다기보다는 참 대견해요. 대견하지. 10월 1일날 결승타 끝내기도 치고요. 그러니까 대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많은 포수를 이제 가르쳐 보셨잖아요. 김태형 감독님이 그동안 겪어봤던 많은 포수들 중에 최고의 포수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의 포수 뭐 네. 누구다가 다 뛰어난 게 있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포수는 양의지지. 뭐. 예. 그러면 전체 통틀어서 KBO 리그 선수 포수 가운데 누가 제일 좋은 포수인가? 역대급 뭐 진짜 포수라고 생각을. 포수 양의지. 양이지. 양의지하고 예전에 뭐 박경환도 공수에서 좋았고. 시즌 중에 감독님을 인터뷰 먼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되게
막 선수들을 막 쪼고 막 꽉 쥐고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경기 운영, 경기단 팀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맡겨요. 첫 번째가 선수 선발 라인업 구성 자체도 아예 선수들에게 맡긴다. 선발 라인 타순 구성이 아니라 쉬어주는 선수를 결정하는 거를 선수들이 결정한다. 전력 분석 회의를 할 때 코칭 스태프가 안 들어가길 원한다. 선수들끼리 알아서 전력 분석팀이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공략할지를 연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야구는 원래 복귀의 종목이잖아요. 전날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다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이걸 복귀하면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야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에게 특히 코칭 스태프들에게 웬만하면 복귀하지 마라.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김태형 감독이 갖고 있던 이미지랑은 사실은 반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꼼꼼하고 잘 챙기고 선수를 확 휘어잡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오히려 선수들에게 자유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김태형 감독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맞아요. 다 맞는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 장성희 의원 있지만은 시즌 때 144경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야수들이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어. 그러면 해봤지만 오늘은 내가 안 좋은 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나보다 선배가 먼저 안 좋다고 쉬어. 그럼 얘는 막 열받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힘든 게 트레이닝 파트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내가 오늘 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트레이닝 파트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몸 상태가 어느 정도고 선발은 좀 힘들고 후반에 대타나 대수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감독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성호 돼? 그러면 저 오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선수가 없어. 얘 됩니다 그래. 가서 이제 못하면 또 트레이너 파트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 우리 장 의원도 해봤지만은 네, 맞습니다. 선수는 내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확히 감독님한테 전달이 돼서 아예 자기를 그냥 이렇게 배절시키면 되는데 중간에 감독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선수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재원이를 불러가지고 야 주장이 너가 애들 컨디션을 보고 너가 판단을 해가지고 쉬어줄래 있으면 네가 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얘 하면서 좀 괜찮더라고.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재훈이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야 너는 못 쉬어줘서 미안하다. 너 좀 쉬어야 되겠다. 저는 괜찮은데 경민이 하루 오늘 쉬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런 게 그러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뭐 내가 형이 나가니까 오늘 네가 쉬어. 아니면 뭐 이런 게 또 팀이 좀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전력 분석 미팅. 전력 분석 미팅도 왜냐면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전력 분석을 하고 야 오늘은 이 투수 공은 이쪽은 포기하고 이쪽만 치자 뭐 라인에 붙어라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그거 영혼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력 분석을 해주고 코치들이 빠지고 선수들이 딱 뭉쳐서 야 오늘 예보는 우리 어떻게 가자 이게 힘이 되는 거지. 근데 그 2015년도에 처음 이제 감독 부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가졌던 그 이것만은 꼭 뭐 좀 지키겠다 자기만의 어떤 그 신념? 모든 어느 팀이 간에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 뭐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개인을 뭐 생각하는 선수는 뭐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똑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교과서나. 근데 그 교과서가 정말 맞아요. 맞고 그거를 나는 어느 누구보다 어느 주전이고 간에 과감하게 나는 아니면 빼내니까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의 뭐 전력 분석이나 모든 선수들이 들어주는 거 웬만한 거는 다 들어주는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을 다 들어줘야 되거든.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에 딱 나갔을 때는 이건 내 권한이거든. 감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너희들은 열심히 뛰어야 돼. 베스트로 안 하면 그거는 내가 뺄 거야. 이것만 딱 주입시키는 거야. 근데 82년 원년 우승한 강팀이잖아요. 베어스가 오비베어스. 1990년에 오비베어스 신인으로 입단을 하셔서 사실 95년 V2, 2001년 V3, 2015 V4, 2016 V5 그리고 올해 V6까지 5번의 우승을 김태형 감독 현장에서 함께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선수, 코치, 감독실 다 포함해서 가장 짜릿한 우승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짜릿한 우승이 올해죠. 2015년도 아니 아니고요? 이게 네. 진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데 사실 감독은 재계약하는 해 우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게 농담 같지만은 정말이야. 맞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맞아요. 그 2015년도는 정말 뭐 내가 뭐를 해서 잘해서 뭐를 하고 우승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패기 하나로 갖다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여서 그냥 뭐 어떻게 우승해서 야 이게 우승이라는 게 이게 좋구나 이랬지 뭘 알고 뭐 이런 게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2015년 우승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두산 더그아웃에 있던 구단 관계자가 나중에 설명해 주기를 타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두산이 잘 안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딱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야 그냥 까. 정말 구체적인데요? 야구 사람이 하는 거잖아. 네. 그 말로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담을 덜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타일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속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근데 장현도 있지만 1분, 1, 2분 이상 얘기하면 안 들어오거든. 그럼 그러니까 그냥 야 뭐 있어 그냥 보고 그냥 휘둘러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웨이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팀 색깔. 저 팀은 좋은 애 들어오면 무조건 휘두른다. 이런 색깔을 좀 둬야 그래도 좀 상대 투수들이 좀 그리고 서서 삼진 먹는 확률도 많잖아요. 아쉬울 때의 표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아쉬울 때의 표정. 야 저거는 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욕하죠. 이렇게 복화술로 이렇게 하죠. 나도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감독이 자신 있게 해라 해도 선수들이 쉽게 안 되거든. 본인 성격이 있고 본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팀이 좀 더 모든 지금 팀들이 이제 좀 전부 전체적으로 이제 더 공격적인 그런 패턴으로 요즘 웨이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막 치게 하는데 그게 사실 앞으로 봐서는 더 좋죠. 사실 뭐 소극적으로 치는 것보다는 어쩔 때는 뭐 좀 기다렸으면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감이 중요하다, 현장 감이 중요하다, 그때 직관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데이터에 훨씬 더 큰 방점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팀도 있잖아요. 감독님은 어느 쪽이신 거예요? 데이터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선수들의 감,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있거든요. 예. 타자들도 흐름이 좋은 선수,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선수. 첫 타석에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선수가 그런 것도 본단 말이야. 첫 타석에 이 선수는 이 상황에 이런 코스에 공이 와서 못 치면 얘는 내 타석 오면 끝이야. 정말이에요. 네. 네. 확률이 높아요? 감독이 맞추는 확률이? 아니 5년째 보고 있는데 코치들하고 야 쟤 뭐 틀렸다. 왜냐면 두 번째 타석부터는 방어를 하러 들어가거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거 오면 난 치지 말아야지. 이거 속지 말아. 이러는 순간 반응이 늦어. 왜 자꾸 타석 들어가서 방어를 하냐. 공격을 해라. 방어하는 선수들이 많거든. 근데 한국 시리즈가 끝났을 때 이렇게 많은 뭐 저도 비슷한 기사를 쓰긴 했지만 두산 야구가 데이터를 이겼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키움이 불펜 활용을 굉장히 어떤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그냥 정말 뭐랄까 힘으로 눌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두산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걸 두산 야구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그건 좀 이거 꺼내야 돼? 사실 모든 감독들이 데이터, 감 다 똑같이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하는데 나는 조금 더 뭐 지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보니까 감독 중에서도 거의 고참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감독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지고 내가 이렇게 야구를 하겠다가 맞는 거지. 요즘 이제 뭐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야구도 자꾸 유행 쪽으로 가는데 스포츠는 유행이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지금 자꾸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꾸 본질을 벗어나. 자꾸 무슨 언론으로 뭐 이상한 방향 쪽으로. 그거는 감독이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경기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옆에 그런 프론트들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게 게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감독이 코칭 스텝이 야구하기 편하게 그런 데이터를 주는 거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이 결정을 해서 경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좋고 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본질적인 스포츠 경기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데 이거를 모든 감독은 모든 경기를 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뭐 모든 감독들 다 똑같이 해요. 데이터도 보고 감으로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이 지금 너무 좀 그런 쪽으로 가니까 감독들도 이제 뭐 어떻게 자꾸 데이터 쪽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데이터 쪽으로 너무 얘기하면 감독이 할 일이 없는 거지. 문제는 언론이라니까 언론이 그거를 너무 과대 포장시켜 놓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사실은 베어스 감독 역대 감독 중에 가장 그 베어스라는 그 팀 마스코트와 어울리는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뭐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베어스 그 뭐를 어떤 걸 갖고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엔 곰인데 안에는 여우가 들어있다. 도메타레스 여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저도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성적하고 많이 이게 연관이 되니까 성적이 좋고 이러니까 두산 베어스답게 곰 같다 그러는데 만약 성적이 안 좋으면 일단 뭘 닮았다고 얘기할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미련 곰탱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너무 적절한, 너무 말세. 제가 진짜 그 뭐 현장 선수들에게도 물어보고 코치님들에게 물어보고 뭐 여러 분야에 있는 분에게도 물어봤는데 공인구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데 이 공인구 때문에 참 올해 야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의 변화를 예상을 하셨어요?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나는 사실 공인구가 뭐 그렇게 별 적에 있겠어 했는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제대로 스윙해서 포인트가 앞에서 걸리는 건 몰라도 조금 늦거나 이런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공이 맞아서 가는 이거 딱 보고 예전 같으면 그게 넘어가는데 속도가 틀려져. 속도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처음에는 봄까지도 나는 아이 뭐 이랬는데 보니까 정말 이게 공인구의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옐카니까 우리 대장곰에게 좀 묻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예. 어우도 다 내 덕이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스라는 그건 아니죠. 감독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몇 퍼센트? 곤란하다 곤란해. 우선 선수들이 그러니까 첫 해하고 두 번째를 지나면서 아 이제 됐다라고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내서 됐다라고 아니라 아 우리 두산이 이제는 선수들이 어떻게 야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 걸 이제 다 이제 아는구나. 알고 고참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팀을 좀 사실 감독이라는 그 존재감이라는 게 선수들이 봤을 때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감독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이렇게 쳤는데 오늘 요거 1cm만 올라가도 그걸 체크해야 돼 감독은. 너 요거 지금 올라갔는데 왜 그래? 이래야 선수가 아 감독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야 안 돼. 스탠스 요즘에 난리라니까. 오픈 치고 있다가 갑자기 스퀘어로 들어오고 꺾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엉뚱하게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우리 유지혁이 같은 애는 아까 그 선수 그 선수예요. 지혁이는 막 내가 막 윽박지는 애가 저희 후배예요. 충암인데 이게 이것저것 막 바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대범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좀 다혈질이래 지혁이가. 그러니까 막 타석에서도 지가 승질나면 막 휘두르고 이러고 들어와. 그럼 이제 내가 가끔 혼을 내지. 혼을 내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체크를 하고 해서 뭐 장악 카리스마 이제는 그런 건 없고 이제 알아서 다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가장 느끼기에는 아 경기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기를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팀에 좀 이러면은 우리 감독은 그냥 좀 언제 기약이 없다 빠지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선수들이 감독이 무섭다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 그럼 지은재가 뭐가 있는 거야. 감독이 뭐가 무서워. 그 전날 뭐 술을 먹었다든가 뭐가 무서워. 뭐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몇 퍼센트냐 할 때 손사래를 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김태형 감독님 등번호 정도는 된다. 88%. 아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식사 한번 잡을까. 편집되는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그 감독 후보 기호 1번 장성호가 완전 하트 뿅뿅하면서 무슨 감독 특강온 수강생처럼 지금 김태형 감독님 말씀 경청을 하고 있어요. 김태형 감독님이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시켰고 3번의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한 거 많죠. 저는 사실 감독님 철학도 좀 듣고 싶고 어떻게 하면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선수로서 오랫동안 보셨고 해설위원으로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우리 장스나 감독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아니 해설하면서 야구를 많이 보잖아. 네, 많이 보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더가웃에 또 이제 감독을 딱 하다 보면 뭐 투수 교체라든가 뭐 사인을 이렇게 내잖아요. 작전 뭐 히트앤드런이라든가 그때 딱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딱 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선수들이 딱 감독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상황에서 이런 작전을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가는 거야. 진짜. 내가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뭐를 해서 성공했는데 거기에 빠지면 감독 가는 거야. 그거는 144경기에서 정말 요만큼 일부야. 요만큼. 전체적인 걸 봐야지. 내가 뭔가 작전을 해서 성공하고 여기에 약간 좀 좋지. 기분 좋지. 해갖고 이기고 이러면. 근데 그거 이 경기 끝난 거는 그걸로 끝나야지. 그 전 경기에 뭘 이거는. 게다가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감독이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자기의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감독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또 작전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면 거기에 말리면 오히려 선수들이 차기적인 플레이를 못하고 팀 자체의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히트앤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프트에 있어서 감독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경기 흐름상. 그래서 이걸 옮겨가고 딱 옮겼는데 맞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선수가 알아서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인상 깊어서. 그게 근데 2015년 우승하고 나서 2016년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옮기는 거는 수비 코치가 옮기는데 감독이 이제 정말 중요할 때 결정을 해줄 때가 있죠. 야 이쪽 완전 포기해, 라인 포기해, 이쪽으로 다 붙어. 뭐 이런 거는 감독이 해주지만은 그 외에는 웬만하면은 투수 코치들이 알아서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사실 감독도 사람인데 옮기고 딱 공이 절로 갈 것 같아. 근데 그걸 간단 말이야. 맞아요.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저봐 저를 가는데 얘 코치가 그렇게 시작하면 감독 못 한다니까. 끝도 없네요, 진짜. 그냥 절로 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지 끝도 없어. 감독도 결과를 가지고 코치를 생각하면 코치 못 버티지. 어떻게 버텨? 자, 기호 1번. 잘 참어. 자, 카드를 부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열카가 키운 감독, 우리 두산베어스의 김태형 감독. 5년 만에 금이 환영.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자, 진행자로서 뿌듯하고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인정해. 인정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강팀은 두산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우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사실 이런 질문을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참 궁금한데 감독으로서의 꿈, 목표가 있다면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있죠? 한국 시리즈 뭐 10번 우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당연히. 꿈이라기보다는 감독은 하여튼 최대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종신 감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록은 기록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으로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감독 아니에요? 모든 10개국 단 감독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시즌에 유니폼을 입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자체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언젠간 입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장의원 감독 이렇게 해주려고 저희가 방송 같기도 하고 현역 들어가라고. 올해 프로젝트 아니 들어와야지 이제 들어와야지. 나는 장의원 예전에 대표팀 때 한번 봤는데 사실 되게 껄렁껄렁하게 봤거든. 대표팀도 근데 자기 관리 너무 잘하더라. 정성훈하고 성훈이하고 둘이 엄청 껄렁껄렁 돼 보이잖아. 둘이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구 감독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뭐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요. 그만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만한 대우를. 연봉을 떠나서. 연봉을 떠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대우를 해주잖아. 모든 감독이 하는 거에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굉장히
지휘권이라는 그러니까 차원에서 욕 먹고 이런 거를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욕 먹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야, 오늘 진짜 얘기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네. 되네요. 아 근데 갑자기 제가 하나 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잘 된 것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본인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의 단점 많지요. 많아.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단점 하나만 딱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5년 차 되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좀 그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참고 이렇게 쓱 가는 성격이 아니라 앞에서 바로 하는 게 확 하면서 네. 확 하고 뭐 남들은 뒤끝이 없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확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면은 선수도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어록이 많으시구나. 어록 굉장히 아, 많으시더라고요. 어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무슨 위키 찾아보면서 차명석 단장님 어록이 한 100개 되더라고요. 네. 김태형 감독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저도 네. 같은 걸 찾아보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는 그래서 어록을 하나 찾았는데 이게 2016년 9월 6일에 나온 네. 엄니니 한다고 해서 투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두살 불펜 얘기하다가 이런 어록을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함독주 얘기도 재밌고 촌놈한테 그 뭐 아이스크림 아니 사고 그리고 시켰더니 무슨 네. 그 미디어 데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를 또 이렇게 중복 질문, 왜 질문 리스트가 있으니까 딱 여쭤봤는데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 근데 굉장히 어록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보면서 재밌게 저는 아유 읽었거든요. 진짜 어록, 네. 워낙에 직설적이고 네. 좌고우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건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농담을 야뭐 이러면 콧방구도 안 껴있대. 아유 감독 원래 저래요. 뭐 같이 농담하고. 베어스 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팀 컬러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감독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30년 정도 이제 베어스 팬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횟수로. 예. 팬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저희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팬들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방이나 어딜 가셔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뭐 이걸 얘기하면 또 다른 팀 팬들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냥 묵묵히 뒤에서 박수 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렇게 감독으로서 정말 정말 이 팬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 팬들인 것 같아요. 네. 야, 여기서 또 돌발 질문 하나. 네. 두산 팬들이 가장 바라는 건 물론 V7이겠지만 내년에 엘두전 성적은 어떨 거예요? 내가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그 트윈스 팬들도 베어스 팬들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우승 다음으로 그거라니까요. 그냥 가장 두 팀이 뭐 두산이 많이 이기면 좋고 LG는 두산을 이겼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일단 두 팀이 경기하는 자체가 재밌잖아. 뭐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또 감독인 저도 그렇고 다른 팀하고는 또 틀리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좀 더 신경 쓰이죠? 쓰이지 당기전. 진짜요? 그렇다고 이제 뭐 투수 로테이션을 선발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는데 네. 조금 그래도 더 집중하고 더 조금 붙일 때 더 갖다 붙이고. 예전에 그 주장 때 네. 직접 그 단장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더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G랑 할 때. 아 근데 봉준군 의원은 얘기했잖아요. 선수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거짓말이야. 아니, 선수들도 신경 써요? 우리 팀은 써요. 봉준군 개만 신경 안 썼던 그래서 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는 거야. 중군이 개가 문제야 개가. 아 나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자꾸 마지막이래요. 계속 지금 마지막 네 그럼 번째. 끝내자. 그럼 끝내자. 아니 근데 제가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배영수 선수 나왔을 때도 네. 제가 장성호에게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아니 저기 김태형 감독님도 또 가족이 아. 있으신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선수 이 아내분들, 와이프분들 진짜 전생에 뭔 죄를 졌는지 이렇게 힘들게 형수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편 잘 평생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반전이 있겠죠, 반전이. 야 역시 뭐 아직 처음 결혼하고 코치 생활하면서 뭐 힘든 것도 많이 봤고
또 두산에서 팀 떠날 때 또 힘든 것도 많이 봤고 근데 하여튼 내조를 너무 잘해주고 항상 그러더라고 본인이 내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막 하냐면 밖에서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고맙죠. 항상 고맙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뭐 어느 뭐 야구 선수들 와이프들은 다 그렇게 그치? 근데 이 운동 선수들이 참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니까 이거 하나 쪽으로만 이기적이니까 와이프들이 많이 참고 살아주는 것 같아요. 우승하면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연봉이 많이 들어가잖아. 보너스를 어떻게 이렇게 비상금으로 챙길까만 연구하는데. 아 진짜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그 이상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왜 두산 베어스가 2010년대 최강팀일 수밖에 없었는지 2010년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형 감독께서 우승팀 감독으로서 크게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쏘신답니다. 두산 V6 우승 기념 특별 선물 세트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티셔츠, 모자, 머그컵, 사인볼. 예, 이 풀 세트를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도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 로비를 하세요. 그리고 감독님한테요? 지금 스카이라인에서 협찬해준 KBO 리그 공인구가 5개가 있는데 3개는 김태형 감독님이 직접 사인을 오늘 해주실 겁니다. 2개는 아까 김태형 감독이 2019 시즌에 가장 고마웠던 박세혁 선수와 가장 미안했던 오재원 선수 사인을 담아서 여러분께 오늘 그럼 선물이 몇 개? 10개. 10개. 아, 10개예요? 나머지 무슨 7개. 팀인데? 나머지 7개는 굉장히 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이 사인볼이 맨 마지막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3개가? 밀리지. 이거 받은 사람은 오재원 거랑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김태형 감독님 사인 원하시는 분들은 콕 찍어서. 네. 감독님 사인볼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V6 저희가 박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두산 베어스의 V6 최강 두산 우승을 축하드리고요. 스튜디오에 5년 만에 다시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